그리고 지금 내 같은 경우도 진짜 그래.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부산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꼭 하나 가지고 싶은 거는 뭐냐. 일단 해운대 쪽에는 당연히 가지고 싶죠. 근데 그 두 번째 주거지로서는 내가 수용은 남천동이 좋다고 봐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항상 가격의 비율을 한 개 아파트는 보지 마시고요. 자, 남천 서밋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요. 남천, 보자. 얘가 안 보이네요. 자, 일단, 남천 서밋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이제 앞으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 분양가를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13억, 14억 여기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15억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위치상으로 보고 했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에서 가격에 대한 비교되는 지표가 뭘까요? 당연히 1번이 대연 서밋, 그리고 남천 자이,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비치 아파트. 요 세 개가 또 같이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13억, 14억이란 돈은 분양가 치고는 뭐, 딴 데도 비싸지만은 충분히 사람들이 미분양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분양되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타워 아파트도 조합원 분양가가 제가 할 때 7억 정도 했다가 1번 분양이 한 10억 정도 했고, 그래서 장 좋을 때 14억,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12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애들 서밋이 13억, 14억에 분양한다 보면 타워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겠죠. 서밋도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뭘 봐야 될까? 남천자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옛날에 대단지 구축 아파트인 혁신도시 있잖아요. 대우하고. 그럼 그 애들 가격 올라갈까? 거기도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냐, 뒤에 올라가냐 차이고, 폭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 또한 뭡니까? 가격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뭡니까?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양 자체가 많고요. 거래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팍 안 뛰어요. 또 그 도로변 길 건너편 대연동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제가 했었던 롯데, 그 대연 1구역이 롯데 있죠. 롯데캐슬. 그럼 그 애들이 올라갈까? 내가 봐도 그 애들은 그렇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또 대우 아파트 구축 어떻게 될까요? 그 애들도 반응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남천 그 서밋이 움직이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보는 데는 신축 아파트인 남천 자이랑 대연동 서밋이 움직이게 되고, 대연 서밋이 좀 움직이게 되면 뒤에는 하나포레나가 조금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근데 그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 애들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래 되면요, 이 애들이 지금 남천동이 어수선한 이유가 옛날에 남천동에 있는 학원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먼저 기능상으로 부산에 법원 앞으로 해가지고 특목고 애들 가버리고, 그 애들이 또 어디 가서 센텀으로 가버리는 순간 남천동이 많이 학원가가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타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연 서밋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위치라도 보면은 남천 해변시장, 저는 무조건 이 동네는 그냥 나쁘지 않다 봐요. 어차피 혁신도시 있는 애들은 당연히 경대 쪽으로 가겠지만 오늘 경대 앞에 갔거든요. 상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그냥 젊은 상권들은 죽었지만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권들은 그렇게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지금 대연 서밋이라 이게 반도보라 이쪽 애들도 지금 재건축한다 움직이고 있는데 다 살고 있잖아요. 남천빛, 유비치도 그렇고. 어차피 이 앞에 해변시장 쪽 모일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완성되는 건 비치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남천 해변시장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더라도 남천 해변시장 쪽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이 안 좋고 그 상권들이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지만 이 또한 영원하진 않거든요. 또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상권들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근데 남천동은 옛날 같지 않은 이유가 빠졌다 들어오고 하잖아요. 남천 유비치도 빠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남천 보라아파트도 빠질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우송바라는 재건축이 잘 안 되니까 남아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비치 아파트에 빠져버린 순간 이 동네가 또 다운됐다가 하원가에 있는 애들이 또 이제 들락날락거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남천동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유와 앞으로 가져갈 가치가 있는 동네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항상 뭐냐면 서밋이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가에 대한 매력만 느끼지 보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흔한 말로 타워 아파트를 가지려면 투자금이 한 6, 7억 들어가요. 전세가 6억 정도니까. 근데 서밋은 어떨까요? 계약금 10%만 딱 걸려버리면 1억 한 4천, 5천만 넣고 내가 향후 4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타워도 올라가 있고 서밋도 올라가 있겠지만 내가 봐도 서밋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는 같은 가시면 향후에 5억을 벌더라도 타워 아파트를 새로 넣어가지고 6억을 넣고 들고 가느니 이번 장에서 그 가격 좀 올라가면 회수해가지고 남천 서밋 쪽 해서 1억 계약금 1억 5천만 원 넣고 4년 가져가게 되면 향후에 또 수익은 남천 서밋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은 부산을 뭔가 새롭게 정리를 해서 진짜 1번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남천 서밋에서 분양받는 게 받고 싶은 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내 개인적으로는 삼성 콘도미션 한 개를 사가지고 그냥 그거를 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집을 자꾸 가져가는 것보다는 진짜 뭐냐면 실고자식 분들은 우동 3구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명품 아파트고 사업성 정말 좋은 동네예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왜? 비치 아파트도 움직이고 사무가든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동 3구역도 움직였다면 더 좋은 컨디션이니까 그쪽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